매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지문이라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큰 그림이 딱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 자, 역대 수능 중에 난이도 최고 난도는 22학년도 브레트누즈야. 지문 자체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이 되는 EBS 지문부터가 너무나 난해했기 때문에 연계 흐름을 잡을 수가 없었죠.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 수험생들은 잡았고요. 그 비슷한 게 올해 이 지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록법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제 제가 1990년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야. 좀 나이가 많아나니까. 그 시절에 모든 수학 참고서에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 기록법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없다 얘들아. 근데 나는 기록법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씨발 이해가 안 돼. 대부분은 학습자가 멍청한 거잖아. 아니야. 기록법이 잘못된 증명법이라서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기록법은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증명법인 게 왜 그러냐. 유리수와 무리수의 포함관계를 알아야 기록법을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P명 Q이다 참고집 판별을 어떻게 하죠?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확인하죠? 그럼 이미 포함관계를 아는데 그건 증명이 이미 다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록법은요 그냥 무용 지물이야. 그냥 주댕이로 하는 논리인 거야. 그런데 그 주댕이로 하는 논리가 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냐면 거의 중세 근대의 잔재 같은 거거든. 일제 잔재처럼. 그래서 개빡대가리들이 자꾸 수능 논리학 지문이 출제 오류가 있다는 건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 아저씨들은 아직도 고전 논리학을 하는 중이야. 비고전 논리학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 대해서 비논리적이다, 출제 오류다라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셔. 자, 이 지문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여러분 이거야. 우리는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편해. 그래서 참 아닌 거짓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 오늘 비가 온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내일 비가 온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하지만 내일이 되면 참거짓 둘 중 하나 판별이 나는 명제죠. 그런데 그렇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보다는요. 비가 올 경우, 안 올 경우, 비가 왔다 참 거짓이다 사이에 이 모든 경우를 물음표라고 찍을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 돌려서 80%로 비가 오시겠는데요? 아까 얘기해서 미안해. 저는 개씹 상남자라서 80% 같은 거 무시하고 다녀요. 비춰봤지 뭐. 그런데 빗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5% 확률에도 우산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즉 모른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정보 판단하는 게 유용하다. 그게 바로 웨이즈주의자야. 이미 그래서 가능세계 지문에서 다룬 거야. 가능세계 지문의 주제는 뭐지?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야. 모순관계는 뭡니까? 얘 아님 얘인 거야. 이해됐어? 즉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 없죠.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일 수 없죠. 맞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없죠. 실수라면. 둘 중 하나 무조건 참이죠. 이게 바로 모순관계였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모순관계가 편해요. 왜? 맞잖아. 내일 비가 와? 안 와. 이 5번 선지 OX, 이 명제 OX. 이해돼요? 이게 고전 논리학이었던 거야.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대표적으로 양자역학 같은 거요. 아니 이 새끼들은 왜 이중슬릿으로 쌌더니 두 개를 동시에 지나고 있어? 한 입자가 쪼개져서? 얘기했죠. 고차원 존재가 보면 이건 설명이 된다니까. 근데 우린 저차원 존재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이제 와서 설명이 된 거야. 근데 이 실적 양자역학 했던 사람들도 설명을 못했어.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뭐죠? 원이죠. 우리는 3차원 존재니까 3차원, 불완전한 4차원 존재니까 3차원 이하의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어. 이거는 2차원 존재고 원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1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오케이? 그러면 봐. 2차원 정보인 이 원은 이 1차원 정보를 지나갈 수 있죠. 1차원 축을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접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보이다가 이 원이 이동해서 접하는 상태일 때 1차원 존재는 이 원을 뭐라고 인식할까? 점이라고 인식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지나도 2차원 존재는 이걸 뭐라고 인식할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두 점으로 인식할 거예요. 이해됐어? 왜냐하면 1차원 존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이 교점밖에 없으니까. 관측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 원래는 원이었는데 우리는 두 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 양자역학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100년 전에 그런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 비슷한 게 비고전 논리야. 그래서 수많은 논쟁 끝에 20세기 후반에서야 정립이 된 거예요. 비고전 논리학이. 그러면 20세기 후반에 정립이 됐어? 교과서에 들어올 수가 없지. 이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기록법 같은 게 맞다고 본 거야. 기록법이 뭐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거야. 이해됐어? 2를 무리수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오잖아.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야. 이해되니? 둘 중 하나의 진리치만 다시 교집합 없이 둘 중 하나의 진리치만 속할 수 있는 경우 기록법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못하겠어? 그럼 기류법 명제로 증명하래. 기류법은 뭐래? P면 나Q이다. 즉 결론의 부정을 증명하겠대. P면 나Q이다는 뭐라고 쓰니? 언어적으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를 가정해서 얘가 거짓이 나왔으니 무리수구나라고 판정을 하겠다는 게 바로 기류법인데, 애당초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가 그 둘의 포함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요. 그래서 이 기류법 자체는 실제 여러분이 문제 풀면 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상상 룰 같은 거야. 입으로 하는 스타 같은 거고 입으로 하는 축구 같은 거야. 내가 축구로는 뭐 다 이기겠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거짓말쟁이 진술이 나와. 자, 봐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 이것의 참거짓을 판명하기 위해서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참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거짓이 나오죠.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거짓의 거짓은 참이죠. 이해됐어? 즉 진리치가 참 또는 거짓으로 확정되지 않고 계속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잖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관계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비슷한 게 뭐냐? 양자역학에서 미시세계에서 전자의 스핀이야. 동시에 지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전자가 왼쪽 스핀이면 왼쪽 전자는 무조건 오른쪽 스핀이야. 즉 한쪽 전자의 관측 결과가 다른 쪽 전자의 운동 상태의 결과를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관측 전에 공존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18학년도 지문 주제가 상호 백탁 상태 공존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고전 역학자들은 이해가 안 돼서 뒤지게 싸웠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거를 확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락 벤다의 그림을 그리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려봐. 저번 시간에 그렸잖아, 우리가. 자, 무슨 얘기야? 이제 20세기 후반 학자들은 진리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됐니? 자, 이거 표로 그려볼까? 잘 들어. 고전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표로 그려보면 이거야. 참 아니면 그냥 거짓만 있는 거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요. 그러니까 표도 필요가 없어. 그냥 참 아닌 거짓이야. 진리치는. 그런데 양자역학 및 비고전 논리학자들은 이제 발견을 해놓은 거죠. 상온, 상합, 초전대처럼. 처음에는 구라라고 난리가 났겠지. 자, 첫 번째. 어떤 경우 있겠어요? 자, 참인 경우가 있겠죠. 참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거짓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벤다이런과 표를 왜 그리셔야 되냐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는 논리적 엄밀함을 갖춰주기 때문이야. 너희가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는 이유는 방정식의 해를 대수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면 무한대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한눈에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거, 다시 이 벤다이런 그래프라는 거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왜? 자, 봐. T. 자, 참이면서 거짓인 교집합이 여기잖아. 맞죠? 두 번째. 참은 아니고 거짓이기만 한 게 여기잖아. 자, 세 번째. 거짓 아니고 참이기만 한 건 여기잖아. 네 번째. 참도 거짓도 아닌 애들은 여기잖아. 다시 한번 색깔로. 우리 고1 잼민이 집합 문제 열심히 푸시던 분 하실 수 있죠? T의 여집합, 곱집합, F의 여집합이 녹색이야. 맞니?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흰색은 뭐였다고요? T 교집합 F였다고요. 참 동시에 거짓이라고. 즉 고전 논리학에서는 뭐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고전 논리학은 뭐만 따지니까? T 아니면 F만 따지니까. 이런 주제의 글이에요. 이게 이해가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18학년도부터 떡밥을 뿌리고 지금 해서 한 거야.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수업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한 지문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결고리를 잡아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얘들아. 왜 끝나는 게 아니냐면 이게 논리를 알았으면 과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과학은 기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상호 백탁 상태 공조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고 나와 있죠? 양자 컴퓨터요. 특히 19 STM 기억납니까? 진공 펌프. 거기에 첫 단락이 뭐라고 나오냐면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게 나와.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게 뭐냐면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몇 나노 공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 거시 단계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전자를 쏘지 거시에서 무조건 튕겨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요, 뚫고 지나갈 확률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양자 터널링 효과야. 양자역학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터널 같다라는 거야.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서 나노 공정, 나노를 세밀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자의 운행 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야 기술적으로 컴퓨터를 설계라든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야. 자, 전자가 없다 0이야. 전자가 있다 1이야. 불이 켜졌다 1이야. 불이 꺼졌다 0이야. 그런데 뭐예요? 0과 1이라는 전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는 절대로 거시 세계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공존을 해. 그래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공존을 해버려요. 이해됐어? 그럼 봐. 우리가 0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즉 2비트 컴퓨터부터 현재 여러분은 64비트 컴퓨터까지 온 거야. 그럼 얘는 2의 64제곱의 데이터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는 밑이 3으로 변하는 3의 64제곱을 한 방에 처리하는 그런 삼진법 기반의 컴퓨터로 이제 상용화가 이미 됐고요. 삼성과 구글에서 개발 중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어? 그럼 봐. 출제될 수 있는 소재가 당연히 뭐겠니? 첫 번째, 이 논리학 지문은 당연히 별 3개로 출제되면 애들 다 털 거예요. 왜? EBS 자체가 어려우니까. 내용의 추로 풀면 쉽게 풀릴 수도 있겠으나 이 배경 연결고리 잡으면 뒤지는 거야. 그게 22학년도 브레트누즈야. 자, 두 번째, 오늘 3시에 풀었던 지문입니다. 꼭 수업 들으셔야 돼요. 이 강학성 지문이 너무 좋아. 왜냐면 정말 이 문제를 잘 냈거든요. 이 수업 끝나고 질문이 2개 들어왔어. 첫 번째 질문 들어온 건 뭐냐면, 대공고 다닌 친구죠? 아까 저 친구 질문했었는데 뭐라 그랬었냐? 선생님, 저 NADHP인가? pH인가? 즉 제가 알고 있는 광합성 과정에 따라서 저 내용은 틀렸어요. 왜? 저 내용은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NADPH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문 내용은 수소를 만들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 얘는 자기의 생물 배경식을 쓴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수능에 국어 출제되는 배경식이 왜 난해하냐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답이 나온다니까. 왜? 시험 범위는 광합성이 아니야. 시험 범위는 EBS와 기출교육청에 연계 출제된 내용이야. 그럼 그 내용을 전제했을 때는 맞는 선지가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배경식 쌓겠다고 따로 정보를 더 공부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험이라는 거야. 뭐 보라고? 기출 보고 EBS 보고 교육청 보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일치를 하면 저 터지게 내 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가 또 그 부분 질문한 거야. 자,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과학 원리를 인공광합성에 써먹는 거야. 근데 얘는 엮이는 지문이 이거야. 수소전지야. 엮이는 게 이거야. 반도체야. 반도체에 밴드갭이라고 있어요. 이 밴드갭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엮어놨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 밴드갭 때문에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큰 그림이 이래. 자, 그럼 출제 포인트는 뭐냐?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이 지문이야. 출제 포인트는 뭐냐? 우리 3시 반에 다뤘던 이 지문이야. 다 엮거나. 알겠냐? 그리고 이 지문들은 전부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싸그리 엮여서 나와. 볼 시간 없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 다 해준 거야. 끝났어. 너희는 오늘 10지문 정리한 거야. 됐니?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자, 1단락 주제는 고전 논리와 비고전 논리의 차이야.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 끝나요. 고전 논리가 보는 세상은 둘 중 하나야. 세상은요, 참 아니면 거짓만 있는 진리치의 존재만 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 이 문장은 거짓이다. 시발.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잠깐만. 참이라고 전제. 그럼 거짓이니까 거짓인데? 야, 그럼 거짓이라고 전제. 거짓에 거짓은 참인데 뭐야 이거? 참이면서 거짓이고 거짓이면서 참이잖아. 교집합이잖아. 근데 그런 진리치는 없다며. 너희 고전 논리학 지금 뭔가 분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거짓말쟁이 문장인데, 지금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성립하는데 왜?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도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참도 되잖아. 자, 보라고. 참이라고 가정하는데 어떻게 거짓이 되니? 참이지. 거짓이면 거짓이지. 그런데 참이라고 가정했으나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얘는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나 참이 될 수도 있잖아.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해됐어?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야, 그때는 참과 거짓이 교집합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얘 이상하다. 너희 기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야 라고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을 한 거야. 이렇게 과학도 이렇게 철학도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와. 그럼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참이 나와. 참과 거짓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참과 거짓의 교집합 상태가 존재해버려. 고전 논리에서는 참과 거짓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그럼 뭔가 고전 논리에 설명 못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기존 패러다임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전 논리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겠대. 그게 바로 타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지시성 때문이래. 왜 자기지시성이 이런 역설을 만든 거냐? 언어 위계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참거짓 판정은 상위 정보, 상위 문장이 하위 문장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대. 상위 정보니까 메타 언어라고 쓰겠대. 그래서 메타 언어일 때만, 즉 상위 정보일 때만 얘를 진위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이라는 자기지시성이 있으면 위계가 동등하니까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진위 판정은 오로지 상위 언어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병신이잖아. 왜? 고전 논리에 그런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너 그거 고전 논리 내에서 설명한다면서 왜 고전 논리 외의 규칙을 들고 오니?
두 번째 반론은 뭐야? 자기 지시적이지만 참인 애들도 있어. 자기 지시성이 없지만 참 동시에 거짓인 애들도 있어. 야, 너가 자기 지시성이 모순의 원인이라면 자기 지시한 애들은 100% 모순이어야 되고 역설이어야 되고, 자기 지시가 아닌 애들은 이게 존재해서는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시,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라면 자기 지시성일 때는 참동시 거짓 성립해야 되고, 자기 지시성이 없었을 때는 역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런데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참 동시에 거짓이 없는 애들도 있고,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참 동시에 거짓인 애들도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결국 완벽한 모든 논리적 엄밀한 경우를 못 따졌다는 거고, 그 경우들에서 발레가 튀어나와서 이제 고전 논리학이 더 이상 온전할 수 없었던 거야. 그게 20세기 후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20세기 후반에 이제서야 확립된 패러다임이니까 한 20년 지나서 이제 고3 수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고전 논리는 어떤 질수도 참 아니면 거짓이다, 진리치 두 개다. 따라오세요. 얘 아니면 얘다. 이런 애들은 없다. 오케이?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이미 기출 냈으니까. 자, 둘은 모순 관계야. 둘 중 하나만 성립이야. 됐죠? 따라서 뭐야? 자,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죠. 왜? 저 따라오세요. 참을 부정하면 얘밖에 없어. 참의 여사건 얘니까. 거짓의 여사건 얘니까. 계속 가. 그게 바로 배중률이래요. 됐죠? 그게 바로 모순율이에요. 됐죠? 고전 논리, 우리의 상식에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요상한 애가 하나 튀어나왔어. 이 문장은 거짓이래. 거짓말쟁이 진술이라는 애래.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이달락 갔어. 자, 그럼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우리는 기존에 이런 체계에만 살고 있어서 우리의 우주는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만 있었던 거예요. 즉 허수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인 거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새끼는 왜 제곱하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애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니까? 이해됐어? 야, 너희 모든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며. 얘는 제곱하니까 음수 나오는데 설명 좀 해봐. 라고 반론이 제기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겠지. 자, 일단은 이거야. 자, 얘는 참 아닌 거짓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거나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오면 그냥 거짓인 거야. 맞죠?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짓이 나오면 그냥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참이 나오면 얘는 참인 거야. 근데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참이 돼버리잖아.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돼버리잖아. 봐봐. 이해가 안 되지? 잘 들어. 너희가 이 언어적인 것과 수학적인 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간단해. 자, 참인 명제야. 참이라고 가정은 뭐가 나오니? 참인 명제라니까? 참이라고 가정은 뭐가 나와? 참이 나오지. 참인 명제야. 거짓이라고 가정은 뭐가 나와? 참이 나온다니까? 이해되지? 거짓 명제는 거짓이라고 가정은 거짓이 나오지. 거짓 명제는 참이라고 가정은 거짓이 나오지. 이해돼?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고전 논리에서 애당초 이 어떤 명제가 참이면요,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되고요,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둘 중 하나의 진리치만 같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참이 돼버리잖아. 즉, 봐봐. 참이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진리치를 가져야 된다니까? 가정과 결론에서. 얘가 참이면 참을 가정했을 때 참이 나와야 돼. 거짓을 가정하면 참이 나와야 되고, 얘가 그럼 참이야? 참을 가정했을 때 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참을 가정했는데 거짓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얘인가? 그럼 봐. 거짓을 가정하면 거짓이 나왔는데 거짓을 가정했더니 또 참이 나와버리잖아. 이해됐어? 즉 무슨 얘기야? 1번을 전제했더니 1번이 아니래. 그럼 2번을 전제했더니 2번도 아니래. 그럼 뭔데? 얘라고. 얘는 참을 가정했지만 거짓이잖아. 거짓을 가정했지만 얘잖아. 즉 참 동시에 거짓인 애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존 애들은 아직도 실수 집합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애를 발견을 했는데도 우기는 거지. 그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기는 대표 주자가 타르스키라는 애였던 거야. 뭐라고 우겼어? 그래서 3단락에서 이렇게 우겼어. 됐니? 자,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이거야. 그래서 참 아니면 거짓, T or F만 있는, 즉 T와 F의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배중률이기 때문에 참 아닌 거짓이야. 그런데 참 아닌 거짓 진리치를 가정해서 따져봤더니 안 나와. 뭔데 도대체 이 새끼 이거. 그래서 설명하겠다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어? 타르스키라는 분이 고전 논리학 안 틀렸으니까, 실수 제곱은 어쨌든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밖에 안 돼.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언어 외계어로 설명을 할게. 그게 무엇인데?
자, 언어 위기론인 게 뭐냐? 언어라는 건요,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가 있는데, 저 따라오세요. 대상 언어는 뭔가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 메타 언어는 그 대상 언어를 판정하는 언어야. 됐어? 즉, 이 메타 언어가 상위 언어가 하위 언어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 상위 언어가 하위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자기 지시성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지시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위계가 동등해서. 얘는 판정할 수 없는 대상을 판정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고전 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뭔가 다른 규칙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흐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오고 있지. 봐. 퀘스천으로 도입을 했고 대답을 시작하죠. 배경률 참 아닌 거짓으로 판정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얘가 참이라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참이 되면 거짓이 된대. 즉 다시 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 의미에 대해 모순을 위반한다. 따라서 참이라는 가정을 버려야 돼. 반대로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또 참이 돼버리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즉 이렇게 참이라고 했으면 참이 나와야 되고, 다시 참인 명제는 참이라고 가정했으면 참이 나와야 되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참인 명제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거짓이 나왔으니까 얘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얘가 맞다면 거짓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거짓이 나와야 되는데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갑자기 참으로 나와버리면 또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즉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뭔가 특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할래가 됐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의 진술에서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오고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참이 나오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그랬고, 얘를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기존에는 얘 아니면 얘인데 얘 아니면 얘로 분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구조를 분석해봤더니 이거야. 자기 지시성이 뭔가 다른 원인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여기서 자기 지시성은 뭐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자기 지시성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 문장이란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만 자기 지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야, 타르스키는. 그래서 자기 지시성이 이런 역설의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언어 위계론을 해결하겠다고 한 거야. 그럼 즉 언어 위계론은 뭐냐? 즉 헷갈리니까 지고 설명할게. 이 문장이 있다 뭐라고요? 자기 지시성이죠. 이 문장이 있다 뭐라고? 자기 지시성이야. 그런데 이 4단락의 주제는 사실에 대한 진술, 대상 언어야. 됐죠? 참거짓 판별이 들어갔어. 메타 언어야. 됐죠? 다시 참거짓 진술이 붙었어. 그게 진리수로야. 그게 뭐라고? 메타 언어야. 연결해 놓자. 자, 메타 언어, 참거짓 진술, 진리수로 있을 때야. 사실에 대한 거 대상 언어야. 됐죠? 자, 그럼 봐. 어떻다고? 이 메타 언어가 상위 언어야. 대상 언어는 하위 언어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상위 언어만이 하위 언어를 판정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봐. 메타 언어 뒤에 진리수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 메타 언어죠. 그게 뭐가 돼? 위계가 떨어지고 진리수로 붙인 애가 위계에 올라간다는 거잖아. 즉 여기서 이제 하나 잡아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이야. 자, 메타 언어에 판정하는 수로가 추가가 되면 기존의 메타 언어는 하위 언어가 되고 판정하는 수로가 붙은 애들이 상위 언어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 즉 메타 언어만이 하위 언어, 즉 상위 언어만이 하위 언어를 판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자기 지시적인 문장은 위계가 같잖아. 그러니까 판정 불가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모순이 생겼다. 논리적 역설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렇게 타르스크가 언어 위계론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뭐 했어? 반박했죠. 왜? 너 결국에는 고전 논리 내에서 해결을 못했네. 너 결국엔 실수집합 내에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데 못 찾았네. 반박이 안 돼, 그건. 복수 수단은 새로운 수치가 필요하겠는데 같은 거죠. 왜? 루트 마이너스 1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어? 자, 봐. 자기 지시성이 있죠. 이 문장은 참이다. 근데 참이잖아. 참이라고 가정하면. 맞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또 거짓 나오잖아. 맞잖아. 이 문장은 참이다.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죠. 이 문장은 참이다.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은 거짓이니까 거짓이죠. 그러네. 역설이 안 생기네. 맞죠? 봐. 경우의 수가 나왔지? 표출하는 거야. 그래서. 왜? 얘들아. 경우의 수란 게 뭐냐?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야.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게 바로 논리적 엄밀성이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니까. 그냥 세는 게 아니야. 토너먼트 뭐 그냥 그 알아서 구하라고 해, AI한테. 토너먼트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럼 봐. 지금 여기에 주어진 정보는 4개의 분류 틀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모든 가능한 경우를 4개의 집합으로 나눠놓은 거라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포함 관계로 표현해 보라고요. 그게 표야. 그게 벤 다이그램이고. 표 처리해야 돼. 그래서 넘어가 이제.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크리키란 아저씨도 프리스란 아저씨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 참도 아닌데 거짓도 아닌 애가 있다. 프리스는 참이면서 거짓인 애들이 있다. 결국 벤 다이그램은 어떻게 완성이 된 거예요? 요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류법은 굉장히 특수한 고정 논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니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니까. 이해됐어? 얘는 쉽게 비유를 한 거야. 비유야.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애가 있다는 거야. 유리수도 무리수 아닌 애가 있다는 거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됐니? 타르스키 관점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을 해보래요. 자, 타르스키 관점에서 기억은 왜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거야? 위기가 동등해서. 왜? 자기 지시성 때문에. 됐니? 그럼 그 얘기를 찾고 싶거든? 안 찾아줘. 자, 근데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타르스키 관점은요. 일단은 뭐야? 사단락 주제죠. 사단락 주제는 뭔데? 언어 위계론이야. 그럼 일단 언어 위계론으로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 얘는 진리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포함하고 있죠. 진리수로가 뭔데? 참 또는 거짓 같은 판정이 들어가면 진리수로잖아. 근데 기억이 뭐였는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아니, 당연히 이 문장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진리수로 있는데요? 있죠. 2번 선지. 자, 언어 위계론에 따르시면 진리수어가 포함되는 순간 상위 위계로 간다 그랬었잖아. 자, 봐봐. 얘는 그럼 봐. 언어 위계론에 따르면 얘는 뭐라고 하는 거지? 대상 언어죠. 거짓이다는 메타 언어죠. 상하죠. 됐어? 맞잖아. 메타 언어가 상이고 이거 하잖아. 이 문장은 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됐니? 거짓이다. 진리수로 붙어 있고 따라서 위계가 높죠.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번, 2번 사고름이 있는 거야. 우리는 선지 하나 놓고 항상 OX만 하려고 그래. 항상 선지 하나 놓고 OX만 하려고 그래. 흑백 논리야. 알겠냐? 판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정보 불충분 때문도 당연하고. 3번 선지. 기억 뒤에 거짓이다를 붙이시면 봐. 그러면 기억 문장이 뭐가 된다 그랬어? 하위 정보가 되고 덧붙인 게 이 문장 형태가 상위 정보가 된다 그랬었잖아. 붙이는 순간. 맞습니까? 됐어? 그리고 하위 정보가 되면서 대상언어가 된다고 확인될 거야 아마. 됐니? 됐어 여기까지. 왜냐면 얘가 메타 언어가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대상 언어로 하위 정보로 가는 거죠. 속하죠. 자, 4번. 거짓이다가 이 문장에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기억에 나타난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내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자, 지금 이 타르스키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야. 자, 타르스키의 주장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인 거야. 아니,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인데 근거는 뭐냐면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어? 상하관계가 있어야 돼. 상위 언어가 하위 언어를 판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지시성은 위계가 동등해. 얘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판정할 수 없는데 판정을 했다고 한 거야. 그럼 봐. 거짓이다가 이 문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지시성이 있다고 본다면이야. 맞죠?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해소가 되는 거지. 왜? 위기가 동등한 애를 판정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4번 선치가.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하고 보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야. 됐니? (5번도) 4번하고 이어지잖아. 위기가 동등한데 뭘 진술을 하고 말고야. 위기가 동등한 애들은 판정하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5번 선지도 뭐야 지금? 판정할 수 없다야. 왜? 위계 동등이니까. 위계 동등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됐니? 잘 들어. 이게 실전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강 가지고 실전 연습할 거야. 이거는 EBS 분석이고 내신 대비고 올해 수능 내용적인 대비. 왜냐하면 실전에서 이럴 시간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내용적 학습이 필요한 거라니까. 두 번째, 실전적 느낌으로 구조 잡고 답을 탁탁 털어가는 그런 느낌은 이강 모의고사로 하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또는 편집한 모의고사 가지고 하면 돼요. 자, 니은에 대한 의미 볼게. 고전 논리 어떤 또 다른 규칙을 추가했대. 무슨 얘기야?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한 거잖아.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걸까? 참거짓이 모순관계로 규정한 건요. 자, 봐. 얘는 고전 논리잖아.
진수를 메타 언어나 대상 언어로 상위 언어와 하위 언어로 구분한 건 누구 생각이야? 그렇죠. 타르스키의 뭐라고 하냐 이거? 언어 위계론이잖아. 그러니까 언어 위계론이라는 고전 논리가 아닌 내용을 가져왔다. 이번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3번. 진술의 진리치가 두 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는 비고전 논리잖아. 근데 언어 위계론은 지가 고전 논리에 속한다고 주장을 한 거고. 거짓이라는 의미 위계가 참이다고도 아니 위계는 같지.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가 뭔 개소리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막 뭔 얘기야 도대체 오금 같은 거 왜 만들어 놓는 거냐. 그냥 찐빠진 얘기하고 있네. 정답 이건 끝 됐죠? 3번 선치.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의 견해요. 자, 크리키라는 아저씨는 얘기했었죠. 뭐라고? 참도 아니면서 거짓도 아닌 애들이 있다. 그런데 봐. 대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는 뭐니? 고전 논리잖아. 이 형님은 비고전 논리 하시는 분이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도대체? 이번 선지.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참의 여집합은 거짓이다. 거짓의 여집합은 참이다. 이게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프리스는 뭘 얘기했어? 그래, 참이면서 거짓도 있다. 이번 끝이네? 개쉽네? 됐니? 그러니까 낼만 했던 거야.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 이제 올해 EBS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야 이 정도면. 올타임 레전드고 수능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난이도야. 오늘 하드 트레이닝 한 거야. 몸 좀 많이 아프겠지. 그만큼 성장할 거고. 자, 분류한다 이제. 자기정이 있고 없고로 분류했죠. 역설이고 아니고로 분류했지. 2 곱하기 2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고전 논리에서 A에 해당하는 진술. 고전 논리에서는 일단 역설인 논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봐. 역설인 논리는 어떤 논리야? 그래.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되는 게 바로 역설이고 그게 바로 거짓말쟁이라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잖아. 이단락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나오셨을 거고.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 아까 이게 제가 대충 넘어가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5단락 있죠. 봐. 뒷문장은 거짓이야? 앞문장은 참이래. 그럼 참이네? 거짓이네? 거짓이니까 참의 거짓은 거짓이네? 거짓의 거짓은 참이네? 참이라 그랬으니까 또 참이네? 모순이 되죠. 하지만 지시성은 없잖아. 맞지? 즉 뭐야? 지시성은 없어. 이 문장이라는 지시성 없어. 하지만 뭐라고? 역설이죠. 그럼 봐. 지시성이 없다. 여기죠. 역설이다. 여기죠. B죠. 오케이.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다. 계속 본다. 3번.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 자기 지시성 있죠? 하지만 역설은 성립하지 않죠? 한국어 문장 맞잖아. 그럼 봐. 아이씨. 자, 역설이 아니다. 역설이 아니다. 지시성이 근데 있다. 지시성이 있다. 지시성 있으면서 역설이 아니다. 여기네. C네. 깔끔하죠? 신라의 수는 경주이다. 일단 지시성도 없고요. 역설도 아니고. 지시성도 없고 역설도 아니다. D죠? D죠? 표 그려서 분류다. 마지막 5번. C와 D에 해당하는 진술은? 뭔 소리야? 참거짓 판별이 왜 안 들어가? 맞죠? 들어갈 수 있죠. 5번 끝이지. 됐어? 마지막 5번. 자, 이게 이제 대장 문제야. 이게 이제 대장 문제인데, 이거 뒤지실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왔는지 잠깐 배경 좀 설명을 할게.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닌 하나 너트가 나눠준 거 있죠. 법논리 철학에서요, 우리 2권 법논리 철학 팩트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것 중에 뭐가 있으시냐면, 80페이지 가능세계 개념과 성질로 가실게요. 80페이지 보시면, 요 문제인가, 요 문제. 요 문제 해설하는 거 딱 보이지? 이거 출제 오류라고 아주 그냥 검색해봐. 참, 진짜. 가능세계 출제 오류. 누구 까는 거 아니다. 모자이크 할게요. 가능세계 출제 오류. 가능세계 출제 오류라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보이니? 난리가 났다고. 아주 그냥 다 출제 오류래. 여기 저도 한 명 꼽사리 껴있네요. 저는 설명 해줬겠죠. 존재감 없이 껴있네. 엄청 많아. 자, 다시. 탈북 현장은 뭐야? 엄마한테 듣는 20 재수생 잔소리 뭐 이런 거 있고. 자, 봐. 얘들아, 모든 학생은 열핀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열핀을 쓰지 않는다. 반대 관계란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여기에 대한 부정이 뭔데? 어떤 학생은 참을 말한다. 모든의 부정은 참이다. 고1 잼민이 2학기 교과서에 있는 말이야. 명제에서.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걸 이제 필기 정리하시고 푸실 건데,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이번에 다른 반 수업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 건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여기 필요 없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실 거야. 자, 풀기 전에 일단 오늘 수업 내용부터 깔끔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오케이? 일단 답만 내는 거는 해설지 보고 해. 그 유튜브 많잖아요. EBS 또 가! 많아. 이제 베이노의 여집합을 수업 들으시면 답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서 하시고. 자, 저는 뭐냐면, 이게 올해 수능에 출제가 될 거잖아. 그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나도 편해. 이거 한 지문 2시간 수업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여기다 뭐 18부터 해가지고 지문 10개 엮고 있으면 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 보이냐? 벌써 왁구가 많이 상해 보이잖아. 지금 맛이 갔어. 얘들아.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논리적 엄밀함 때문이야.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돼. 그 유일한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집합의 포함관계 증명하고 명제, 창거집 판별을 진리집 포함관계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문에 나왔었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이 문제 해설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야. 모든 A는 B다 라는 명제를 볼게요. 이게 참이려면요. 이런 포함관계면 돼. 맞죠? 모든 A가 B 안에 속하잖아. 아, 이거 너희 집합과 명제 고등학교 1학년 잼민이 2학기 때 하셨어요. 첫 단원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시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거. 자,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얘를 부정하면 어뢰 부정은 썸이에요. 라고 배웠을 거야. 이유는 모르고 그냥 셀을 외웠지. 자, 쉽게 얘기할게. 발레 찾으란 얘기야. 발레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우리가 포함관계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런 포함관계들이 있었을 텐데 자, 어떤 A는 B가 아니다? 얘죠. 어떤 A지만 B가 아니잖아. 얘도 어떤 A는 B가 아니지. 모든 A는 B가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떤 A는 B가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없네. 어떤 A가 B가 아닌 애가. 얘도 어떤 A는 모든 A가 B니까 어떤 A, B가 아닌 애들 없죠. 얘는 어떤 A는 B가 아니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우리가 집합의 연산의 증명이나 집합 연산의 벤 다이어그램을 즐겨 쓰는 이유는 벤 다이어그램이 모든 경우를 논리적 엄밀함을 갖추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직관적 도구이기 때문이고 이걸 발전시킨 게 바로 표라는 거야. 표. 이걸 더 발전시키면 그래프가 돼요. 모든 점들의 대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모든 A는 B다의 거짓 진수는 어떤 A는 B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집합과 명제 내용을 한 줄로 설명도 없이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설명한 거야. 그래서 아까 마이크 끄고 내가 존나 꿍시렁 된 거야. 진짜 씨바 내가 이걸 왜 가르쳐야 돼? 라고. 이건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니네가 알고 와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설명하게 됐어. 첫 번째는 그거야. 자, 두 번째는 봐. 이것도 사실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할게요. 그냥. 자, 봐. 여러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잖아. 이거야. 고등학생인 애들이 있고 고등학생이 아닌 애들이 있겠죠. 왜 분류를 해?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쟁이라며. 그럼 일단 고등학생인 애들과 아닌 애들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잖아. 자, 모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아닌 애들은 일단 관심 없고요. 모든 고등학생들은 거짓말만 한대. 이해됐니? 지금 그러니까 갑돌이가 주장한 T1은 여기에 속하는 주장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 여러분. 거짓말만 한다?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 참말만 한다야. 거짓말 반대 참말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여기를 참말이라고 했더니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져. 왜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왜냐면 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반대관계라고 물어봤잖아. 거짓말의 반대는 뭐야? 왜 거짓말 반대말 모르니? 거짓말 반대말은 뭐예요? 참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평생 참말만 하고 살았어요. 좋아. 선생님 잘생겼니? 족같이 생겼어 할 순 없잖아.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겠지. 어떤 상태도 있는 거야? 침묵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반대관계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중간치가 있어야지. 이해됐어? 이 중간항이 바로 뭐라고? 이 중간항이 있는 게 반대관계의 특징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구 떡밥 회수한 거야. 이게 반대관계인 거야. 모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순 관계는 어떤 애들이야? 진짜 존나 극단적인 애들이죠. 덥니? 아니래. 씨발, 야, 그러면 얼음에 넣어줄까? 그건 아니래. 그럼 뭐 어떻게 해? 히터 틀어줘? 그건 아니래. 뭔데, 씨발? 적당해요. 적당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대관계는 적당한 애들도 있는 거야. 안 추워, 지금. 선생님 저 춥지 않아요. 선생님 저 덥지 않아요. 그럼 뭔데? 적당하다니까요? 이게 반대관계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존나 극단적인 애들이지. 저는 거짓말만 하고 살아요. 저는 참말만 하고 살아요. 이해됐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모순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이 분류체계가 틀린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모든 고등학생들은 거짓말만 한다의 반대는 모든 고등학생은 참말만 한다가 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도 되는 거지. 즉 얘가 아닌 거는 얘 또는 얘인 거야. 여기까지 진리치 이해됐니? 됐어? 그럼 이제 해결이 됐어. 자, 봐. 자, 문제에서 이제 다시 볼게요. 갑돌이란 애가 모든 학생은 거짓말을 해요. 자, 그걸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 거짓말을 한대. 그럼 이 말도 고등학생은 거짓이잖아. 참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되잖아. 이해됐어? 근데 우리 아까 봐. 우리 아까 2단락에서 참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된 거 맞죠? 근데 이게 역설이 아니야. 누가 역설이야? 이게 역설이야. 무슨 얘기냐고? 잘 봐. 자, P가 참인 명제가 있어. 우리가 보기도 전에 그냥 참이야. 자,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이 P가 얘인지 알고 싶어. 알겠어? 자, 그럼 봐. P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당연히 참이라고 나오겠지. 원래 참이었으니까. 맞죠? 자, 근데 P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면 참이니까 거짓이 아니잖아.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됐어? 즉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원래 참이었으니까 거짓이라고 가정해도 참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얘가 참일 때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참이니까 당연히 참이고 거짓이라고 가정해도 당연히 얘는 참이라고 나올 거야. 원래 참이네니까. 이게 역설이 아닌 상태라고. 이게 고전 논리에서 다루는 애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자, 얘는 거짓이야.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 거짓인지.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얘 참 아니에요? 참 아니지. 거짓이지. 참이에요? 거짓이라니까. 됐어? 원래 거짓인 애들은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다 거짓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역설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역설이 아닌 상황에서도 거짓을 가정했더니 참이 나오고 참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야? 이 경우라고. 교집합이 있는 경우라고. 교집합을 지시하는 경우라고. 이 거짓말쟁이 문장이란 애는 기억. 이 거짓말쟁이 진술은 여기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 그러니까 참을 가정해도 거짓이 되고 거짓을 가정해도 참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캐치 됐습니까? 지문 내용 다시 한번 깊어졌습니까? 됐어? 그럼 이제 와볼게. 자, 아까 갑돌이는 T1이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랬더니 거짓이 나왔잖아. 맞아? 다시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왔잖아. 이해됐니?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왔잖아. 이제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역설인 거야.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이 나오면 그건 원래 거짓 명제인 거야. 역설 관계가 아니라.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걸 부정해봐. 부정했다는 건 얘를 제외한 여집합 여사건이잖아. 얘를 부정하니까 녹색 관계라니까. 됐어? 그럼 어떤 경우가 존재해? 참말만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짓말도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어떨 때는 참, 어떤 때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자, T2.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 여기에 속하면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에 속하면 어떤 고등학생은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이해됐어? 그럼 보기 다 이해됐지, 이제? 필기해. 지금 이 보기의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지금 T1이라는 진술이 얘가 아니라고, 얘라고. 그럼 T1이라는 진술은 T를 가정했더니 F가 나오고 F를 가정했더니 T가 나오는 게 아니라, T를 가정했더니 F가 나왔잖아. 그러면 거짓을 가정하면 거짓이 나오는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고전 논리에서 분류가 되는 애당초 거짓이 명제인 거지. 역설인 명제가 아니라. 이해됐어?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라고요? T1은 애당초 거짓인 명제라니까. 뭐가 아니라? 역설이 아니라. 됐어? 그러면 얘가 역설이라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얘가 거짓이라면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 T2는 뭐야?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대. 이게 뭐로 판정나면 돼? 거짓 판정이 나면 되잖아. 됐어? 즉 T1의 부정. 자, T1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고 T2도 거짓이라고 판정이 나면 얘는 역설 명제가 아니라 애당초 거짓인 명제잖아. 됐어? 그러면 봐. 이 말을 누가 했어? 갑돌이가 했어요. 됐니? 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 갑돌이가 어떤 고등학생 참말하는 애들이 아니면 되지. 맞잖아. 4번 끝. 됐니?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수능에. 뭐 누구 죽일 일 있어요? 다 틀려, 이러면. 근데 우리는 한번 뚫어본 거야. 오버 트레이닝 했다고. 야, 막 산이 높은데, 씨발, 이거 뭐 연습 있는데, 우리 뭐 안 넘어갈게 이러면 니네가 뭐 인정하겠어? 어떤 문제라도 풀어주는 퍼포먼스는 보여줘야지. 근데 여기까지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정리는 하자고. 니네가 거의 내 등에 엎혀서 왔지. 내 등에 엎여가지고 지금 정상 오른 거야. 니네가 오른 걸로 치자고. 어쨌든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같이 해봤으니까 니네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참 좋고, 없어도 수능 치는 지장 없다고. 이미 너희는 풍경을 정상까지 가서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경험의 차이가 크다고.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까지 극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100분이 99, 104 하는 애들이야. 1, 2%밖에 안 돼.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근데 정식 파이터야. 고지가 보여. 하세요. 최저 맞춰야 돼. 또는 100분이 100 꽂고 싶진 않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다른 것도 급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잡아놓으시라고. 이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추거나 최소한 굉장히 거들어 드릴 수 있는 수업이었을 거니까. 됐습니까? 요거 보라고, 요거. 자, 우리 02권이고요. 02권. 법논리 철학 패스트트랙의 80, 81페이지에서 아마 한 장짜리로 나눠 드렸을 거야. 여기 봐, 얘들아. 모든 학생은 연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는다가 반대관계를 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떡밥 회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반대관계라는 거 아까 설명했다시피
춥다, 덥다, 적당하다가 있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봐. 지금 계속 이 지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반대관계와 모순관계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고전 논리 하는 사람들은 모순관계만 알아요. 모순관계만 엄밀하게 안다고. 그 외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참 동시에 거짓인 명제 같은 거를 못 다뤘던 거야. 왜? 분류체계가 없으니까. 알겠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허수를 다룰 수가 없는 거야.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기존 고전 논리의 한계였던 거야.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봐봐. 이런 거야. 자, 반대관계는요. 이거야. 모순관계는 이거야. 고등학생이거나 아니거나잖아. 이해됐어? 즉, 전체 집합이 있는데 고등학생 집합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닌 애들이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게 바로 모순관계라고요. 됐어,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모순관계야. 자, 그러면 이 지문은 다시 이게 모순관계고, 자, 이것에 따라서 고전 논리의 진리치는 이 경우만 존재한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봐. 고전 논리는요. 어떤 명제든지 참 아닌 거짓으로 분류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게 참이잖아요. 참이잖아요. 당연히 참을 가정했으니까 참. 아, 잠깐 거꾸로 썼네. 씨. 야이씨. 죄송해요. 자, 다시 참 거짓. 자, 이 명제가 P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볼게. 애당초 참이잖아. 참을 가정해도 참이 나오고 거짓을 가정해도 참이 나오는 거야. 원래 참이니까. 자, 얘가 거짓 명제잖아. 그럼 뭘 가정해도 거짓이 나오는 거야. 원래 거짓 명제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 그런데 비고전 논리는 교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참을 가정해도 교집합이니까 거짓이 되고, 거짓을 가정해도 교집합이니까 참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잡히셨어요? 근데 봐. 참을 가정했을 때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얘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가 역설이 아니다, 역설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명제 자체가. 그게 틀렸어. 걔 역설 아니야. 거짓인 명제야.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거짓 나와를 보여주려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더 나간다, 얘들아, 이제. 그럼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과 분류는 이거라고. 반대관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춥다, 덥다, 적당하다야. 거짓말만 한다의 반대관계는 참말만 한다지만 중간항이 있겠잖아요. 이게 반대관계라고. 중간항이 있는 게 반대관계라고. 자, 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올이야, 올. 100%야. 반대는 어디야? 0%지. 맞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즉, 자, 연필을 쓰는 애들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야. 100% 쓴다의 반대는 양극단에 있는 0%죠. 하지만, 아니, 누군 쓰고 안 쓸 수도 있지. 이게 반대관계라니까. 알겠어? 즉, 얘와 얘가 반대관계인 거야. 그리고 중간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봐, 얘들아. 자, 100%에 속하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치자. 얘를 제외한 집합은 얘 전부 다죠. 이해되니? 이해돼? 따라서 얘를 제외한 집합은 둘 다죠. 그걸 지금 T2라고 한 거고. 됐어? 그럼 뭐야?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해. 하잖아. 끝. 정리됐죠,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니? 따라와야 돼. 제발 수업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만들어서 맞나요라고 물어보면 그거 하나 판정하는데 2시간은 걸려. 왜냐하면 논리적 엄밀함으로 여러분이 그림과 벤다그램을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얘들아. 그건 의미도 없어. 이거 하고 나서 해, 그 다음은. 왜 이걸 안 해놓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 이 방법이 가장 정석이고 정확한 길인데. 알겠어? 성장하시는 거야. 극복하셔야 되고.